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자, 15페이지부터 갈게요. 전력공학 별로 어렵진 않죠? 아직까지. 어제 누가 글던데, 설비 기준 같다고? 전혀 달라. 초반만 좀 비슷하지, 2장부터는 전혀 달라요. 자. 어제도 우리 가공전설로 구성 재료가 뭐죠? 일단 철탑을 달고 철탑을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애자 달고 그 밑에 뭐를 전선을 가설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전선을 배웠고, 두 번째 애자를 배웠고, 오늘 여기 뭐예요? 철탑에 대해서 좀 배울 거야. 여기다가 설비 기준이나 쓰세요. KC.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다음에 여러분들 그 KC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KC 갔을 때는 내용 정리만 하고 끝낼 거니까, 다음에 그 KC 할 때 전력에서 안 배운 척 하시면 안 돼. 아셨나요? 자, 자, 일단 그 철탑을 갖다가 사용 목적에 한 분류를 보면은, 자, A형부터 무슨 형까지 있죠? E형까지 있는데, 자, 일단 시험 나올 만한 거를 다 가르쳐 드릴게. 자, 요 A형 별표 쳐봐요. 자, A형하고, 자, D형하고, 자, E형. 주로 요 세 개를 좀 하시면 돼. 일단 여러분들 그 A형의 이름이 뭐죠? 직선형 철탑. 그러면 이제 B하고 C형은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기가 경각도냐, 중각도냐,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 다 각도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그냥 묶어서, 각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따로 뭐 별도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형을 인류형, E형을 무슨 형이다. 자, 내장 보강형인데,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요 E형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얘를 좀 특별히 더 잘 알아두시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수성씨 알겠죠? 좀 책을 보셔야지. 자, 저기 보니까 A형은 직선형 철탑인데, 자, 선로 직선 부분 또는, 자, 여기 비줄 거 봐요. 자, 수평각도 몇 도 이내다? 3도 이내. 자, 수평각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 봐보세요. 얘를 전주라고 가정해봐. 전주를 위에서 현재 쳐다본 거예요. 그럼 전주는 다 원형이죠. 그러면 전주를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뭐를 설치해야 돼요? 자, 전선을 이렇게 설치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별 일이 없으면은 전주를 반드시 세워서 가야 되는데, 자, 하필 여기에 어떤 지형지물이 있다. 그러면 지형지물이 있어버리면 이 지형지물 위에다가 전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지형지물을 비껴놔서 선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지형지물 때문에 비껴놨을 때, 여기 벌어지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무슨 각도다? 자, 수평각도.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몇 도 이내죠? 3도 이내면 2도가 될 수도 있고, 1도가 될 수 있죠? 각도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적게 벌어진 거예요? 적게 벌어진 거라 거의 직선으로 보겠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 몇 도 이내다? 3도 이내일 때, 여기 요 세워지는 요 지지물 있죠? 얘가 무슨 형? 직선형이요. 그럼 자, 여기 각도 예를 들어서 3도를 초과해서 몇 도 이하면은? 20도 이하면은 경각도라고 불러, 얘를. 됐나요? 21도 지나가지고 몇 도 이하면? 30도 이하면, 자, 각이 좀 더 많이 벌어졌다. 중각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는 어차피 경각도나 중각도 안 물어보니까, 자, 직선형이면 몇 도 이내다? 3도 이내. 그리고 요 문제가 이 전력공학이 안 나오면 설비 기준에 나오니까 알아먹었어요? 반드시 내용을 알아두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형이죠? 자, 인류 체크해봐, 인류. 자, 여러분들 인류란 말은 한쪽에서 당긴다. 자, 앞으로 인류라는 말이 보이면, 자, 인류가 뭐냐 물어보면 뭐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한쪽에서 뭐 한다? 당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인류형 철탑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억류 지지 철탑 이렇게도 부르니까 요 조금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일단 내용을 봐보니까 전선을 끌어당겨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끌어당겨서 뭐 시켰다? 고정. 일단 밑줄 꺼봐요. 이따 제가 그림 그려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E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내장형. 교재는 지금 내장 보강형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줄여서 뭐라 쓰면 돼요? 내장형 이렇게 보시라고. 내장형. 자, 여기 체크해봐요. 지지물 양쪽에 경관차가 큰 장소. 지지물 양쪽에 경관차가 크다 이 말은 불평등 장력이 뭐한다? 자, 작용하는 곳. 이것도 좀 체크해보시고. 자, 여러분들 얘를 전주라고 가정해봐요. 자, 선로가 여기서 뭐 된 거야? 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선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선로가 뭐 된 거죠? 자, 끝이 났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 지지물하고 지지물 사이 거리 뭐라겠죠? 경관이라서 경관. 그럼 경관을 S라고 표현할게요. S1. 자, S1, S2. 자, S1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 S1은 경관이 다 같아요. 얘는 좀 더 길지.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얘부터 봐봐요. 자, 얘는 양쪽에 경관이 서로 어쩌죠? 같고. 그러면 전선이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선을 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요? 장력이라 그래요, 장력. 그럼 요 1번 장력하고 몇 번 장력? 2번 장력은 서로 어쩌야 된다? 같을 거야. 길이가 같으니까 전선 길이 같다. 그럼 길이가, 요 장력이 같단 말은 얘는 무슨 장력이? 평등 장력이, 자,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도 어쩌죠? 일단 양쪽에서, 자, 작용한지는 알겠죠? 자, 얘도 어쩌죠? 양쪽에서. 근데 선로가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은 얘 한쪽에서만 당기잖아. 그럼 여기도 어째요? 한쪽에서만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전선로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을 끌어당겨 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지. 자, 여기보다 전선을 끌어당겨서 뭐 한다? 고정.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이냐면 여기다 써봐요. 선로가 시작하거나, 자, 끝나는 지점. 자, 선로가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은, 자, 전선을 끊어 당겨가지고, 맨 마지막이나 맨 첫 번째 있는, 자, 지지물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여기서 한쪽에서만 요 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는, 자, 요 철탑이 뭐다? 인류형이라 그래, 인류형. 자, 그럼 얘도 무슨 형이에요? 자, 얘도 인류형이다. 한쪽에서 당겨서, 자, 뭐 한다? 고정시킨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서는 뭐 선로가 시작하거나 끝나는지 물어보진 않아. 그냥 이렇게 전선을 끌어당겨가지고 고정시켰을 때, 자, 요 지지물을, 자, 뭐라 부른다? 인류형이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억류, 지지, 철탑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가 내장형은 아까 지지물 양쪽에 무슨 차가 크다? 경관차가 크다. 무슨 장력이 작용한다? 불평등이다. 근데 요는 봐보세요. 아까 요 지지물은 1번하고 2번에 장력이 서로 어쩐다? 같다겠어요. 근데 요는 봐봐요. 얘는 이쪽 경관하고 이쪽 경관의 길이가 같아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3번 당기는 장력하고 요 4번에서 당기는 장력 중에 누가? 4번이 더 크겠네. 그럼 얘는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자, 불평등 장력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평등 장력이 작용하는 걸 사용하는 요 철탑을 우리가 무슨 형이라 불러요? 자, 내장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평등 장력이 작용하려면 요 지짐을 이쪽하고 이쪽 양쪽에 무슨 차가 크다? 경관차가 크다. 그럼 얘도 무슨 형인가? 요쪽과 요쪽 경관차 다르죠? 그럼 얘도 무슨 형이다? 내장형. 자, 그런 이야기. 자, 지금 이해됐어요? 됐어요? 책 보세요. 자, 원서 사전 접수하면 뭐돼? 공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공부를 뭐 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아. 접수하면 뭐 하냐고, 공부가 안 되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접수하고 있고 말이야. 자, 이해되셨죠? 자, 아까 이게 직선형은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내. 그 다음에 한쪽에서 끌어당겨서 고정한다. 인류형 억류지 철탑. 자, 지점을 경관차가 큰 장소는 뭐다? 자, 내장형 이렇게 보고. 자, 여기도 하나 보세요. 다음에 설비 기준감에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직선 철탑이 여러 기로 연결될 때, 자, 여기 체크해봐요. 10기마다 몇 기 비율로? 1기 비율로, 자, 넣는 철탑이다. 우리 법에 이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봐봐. 이거 아까 전주 또는 철탑이라 봐도 상관없는데, 자, 요게 1번.
5번, 얘가 몇 번? 10번. 그럼 이 중간에 몇 개 더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직선형으로 몇 개를 우리가 세워요? 10개를 세우면 10개 중에서 반드시 몇 개는? 한 개는 내장형을 세워라.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앞으로 10개마다 일기 비율로 넣는 철탑을 찾으라 그러면 자, 거기에서 뭐 찾는다? 내장형을 찾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설비에서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모른 채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다음 중에서 표준 철탑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자, 봐봐요. 가번에 네선 철탑 아까 없었지. 자, 2번에 직선 철탑, 다번에 뭐다? 각도형 철탑, 라번에 인류 철탑. 전솔로 지점을 양쪽에 경관차가 큰 곳에 쓴다. 벌써 경관차 크다 그러면 무슨 형이다? 내장형이고, 내장형이 2형이라는 걸 기억하셔. 아까 인류형은 D형이라는 걸 기억하고. 자, 직선 철탑이 여러 기로 연결될 때 10기마다 몇 기 비율로? 1기 비율로 넣은 철탑. 이것도 뭐예요? 내장 철탑. 철탑의 사용 목적에 분류해서 송전선로 전부의 전선을 여기 전선을 끌어당겨서 뭐한다? 고정한다. 요거는 한쪽에서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로가 시작하거나 끝나는 점에 사용하는 자, 인류형인데, 자, 아무튼 설계한 철탑으로 D형 철탑이라고도 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인류형이 없으니까 3번에 뭐를 간다? 억류, G철탑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일단 여러분들 그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철탑 관련한 문제 요 4개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설비가 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전선로 설치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공학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자, 수업하면서 2차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뭐다? 전력공학이야.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1장도 안 끝났지만 요 전력공학 딱 1장부터 10장을 봐보면은 우리 회로에서 배운 단원들이 몇 개 나와요. 회로에서 이거 봐봐요. 기본적으로 뭐 배웠지? RLC. 그다음에 대칭좌표법.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 이해됐나요? 또 분포정수회로. 특성 임피던스 전파정수. 그다음에 4단자. 요게 우리 전력이 들어와 있어. 그럼 또 여기에 뭐 들어와 있냐? 자, 기기 내용도 들어와 있어. 동기기, 변압기, 요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뭐 들어와 있냐? 자기약 내용 들어와 있어요. 이 자기약은 바로 2장부터 나와버려요. 근데 2장부터 요 1장 끝나면 우리가 자기약이 몇 장부터 나온다? 근데 우리 자기약 배운 적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수업하기가 좀 저도 불편해. 그래서 식이 나오면은 식을 다 유도는 못 해주지만, 아셨죠? 결과라도 알고 가시라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어디 가서 자기학 가서 전력에서 이거 배웠지 하면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나와요? KC. 방금 철탑 내용도 뭐야? KC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력공학은 모든 과목이 종합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에서 가장 어쩐다? 많이 출제되어 있다. 좀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시란 말이야. 와, 나는 회로 못하는데 어쩔까? 걱정하지 마라. 또 다 문제 풀려. 알겠죠? 하라는 것만 잘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식들도 많이 나와요. 식들도 유도된 게 많은데 유도는 못 해줘.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하고 결과만 딱 쓰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결과를 잘 가져가시란 말이야. 아셨죠? 자, 주목해보세요. 지금 이제 제목이 전솔로의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자, 뭐라고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 철탑을 그려야 되는데 철탑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전주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냥 얘가 철탑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주나 철탑을 세워가지고 자, 요 위에다가 이제 뭐를 설치를 해야 돼요? 전선을 설치를 해야 돼. 그러면 전선을 받쳐주는 요런 지점들 보이죠? 여기 자, A하고 B라고 잡아볼게. 요걸 앞으로 지지점이라고 그래, 지지점. 자, 무슨 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할게요.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죠? 자, 겨울에 이제 이렇게 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지지점이 몇 개예요? 자,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딱 작업을 해놨어. 언제? 겨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선로가 잘 있는지 자, 언제?
여름에 가봤단 말이에요. 자,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지만 여름엔 어째요? 온도가 엄청 올라가 버리잖아. 그럼 전선이 팽창이에요, 수축이에요? 팽창. 그럼 얘가 어쩐다? 축 늘어져 가지고 아무튼 동네 야새끼들이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럼 감전되겠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겨울에 너무 팽팽하게 해놔버리면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수축하죠. 그럼 장력이 어쩐가? 증가해. 그래서 심하면 얘가 어쩐다? 끊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약간 처지게 해놔가지고, 자, 언제? 여름에 가보면 더 처지니까 밑에서 접촉하면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선을 설치할 때 이렇게 너무 팽팽하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너무 처지게 해도 안 돼. 또 너무 처지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접촉하니까 접촉 못하게 하려면 이 전주 높이를 어째야 돼요? 올려야 되니까 건설비가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게 적당한 이렇게 처짐을 줘야 되죠. 이때 원래 설치해야 되는 위치에서 요 최저점까지 요 거리를 자 2도라는 표현을 쓸 거야. 아, 뭐라 쓴다? 2도. 그래서 2도 계산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전선에 뭐다? 2도라고 돼 있죠. 2도. 2도가 누구죠? 세종대왕. 저거 거기다가 세종대왕 조라며 썼는데 시험이 안 나와. 자, 그럼 2도는 간단하게 저 제목 옆에다 써보세요. 아직 여기 써져 있다. 전선 지지점을 연결하는 수평선. 이 지지점을 연결하는 수평선으로부터 무슨 점까지? 최저점까지 처진 길이 이렇게 보시란 말이야. 자, 간단하게 그냥 전선에 처진 길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2도라고 하는 거는 전선에 뭐다? 처진 길이를 말한다. 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 세 개 보이죠? 자, 별표 치고요. 자, 2차에서 시험 물어볼 거야. 주관식 쓰라 그래. 자, 2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뭐를 결정한다? 높이를 결정한다. 자, 이 그림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 그림 보면은 요 2도 봐봐요. 커요, 적어요? 적어. 그럼 2도가 적은데 밑에서 접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를 좀 더 낮춰도 돼. 자, 얘는 2도가 커요, 적어요? 크죠? 그럼 접촉할 우려가 많지. 그럼 지지물을 높여야 돼. 그래서 2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지물의 높이가 뭐 된다?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끝나. 자, 2도가 너무 크단 말은 전선이 많이 처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 불면 어떻게 돼? 전선은 좌우로 많이 흔들릴 거야. 그럼 다른 전선하고 접촉해서 위험을 줄 수가 있다. 반대로 2도가 너무 작단 말은 팽팽하다는 이야기죠. 자, 팽팽하면은 장력이 증가해서 심한 경우는 전선이 뭐 된다? 끊어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보기 이제 필기는 다음 주 2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맞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할 때 요 세 개가 지문에 나오니까 알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늘 여기 봐보세요. 2도 계산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제가 방금 여름이냐 뭐냐. 이거는 온도 변화에 따른 2도야. 아까 온도가 떨어졌냐, 온도가 올라갔냐에 따라서 수축하냐, 팽창하냐, 이 이야기고. 근데 또 전선이 처지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요. 봐봐요. 설치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전선은 가는 전선을 쓰지만 밖에 쓰는 전선들은 뭐라 했지? 굵은 거 쓰고 경관도 길어. 막 150m, 600m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선의 자체 하중. 자체 하중 때문에 처지겠죠. 그럼 겨울 되면은 눈이 쌓이니까 무슨 하중? 빙설 하중 때문에 처질 거고, 그 다음에 바람 불면은 풍압 하중 때문에 처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2도 계산은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2도냐, 하중이 한 2도냐. 시험은 누가 나오고 있어요? 다 하중이야, 다 하중. 거의 99%가 하중이니까 지금 다는 하중에 대한 2도를 좀 더 신경 쓰시란 말이네. 자, 하중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하중에 한 2도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면요. 자, 봐보세요. 이거 전주가 세워졌단 말이야. 자, 이거 경관이죠. 앞으로 경관은 S라고 표현한다.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요 지지점을 연결하는 수평선에서 전선을 약간 어쨌어요. 처지게 설치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우리가 오늘 구하는 뭐다? 2도,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2도 식을 봐보면은, 자, 여기 형광펜 칠하세요. 자, 8t분의 WS제곱이다. 자, 얘도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과정은 제가 책에서 뺐어요.
자, 하중의 한 2도 계산 첫 번째 식이보다 8t분의 WS제곱이다. 이때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할게요. 요 S 보입니까? S?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경관. 그럼 시험 보면은 경관은 몇 메타 이렇게 주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요 T 보여요? 책에 뭐라 되어 있나요? 최저점에서의 수평 장력이다. 그럼 최저점이 여기죠. 수평이니까 이 방향으로 뭐 한다? 작용하는 장력을 T라 그래.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뭐다? 장력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야. 장력. 자, 장력은 앞으로 뭘로 표현한다? T로 표현한다. T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장력이 얼마다 주어지면은 요 T자리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도 체크해봐요. 장력이 아니라 누가 주어지면, 자, 인장하중이 주어지면 안전율로 나눠서 대입해라. 자, 장력이 얼마라고 주어지면 장력 대입하고, 장력이 주어지지 않고 인장하중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인장하중을 자 뭘로 나눈다? 안전율로 나눈다. 이거 주의를 하고 계셔라 이 말이야. 자, 자, 안전율 한번 써보세요. 자, 안전율은 몇 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냐 또는 안전하게 만들었냐. 자, 시험에서는 안 물어보더라도 의미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안전율의 정의가 뭐다? 몇 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냐, 몇 배 정도 안전하게 만들었냐. 제일 편하게 좀 이해해 준 거야. 자, 오늘 전력 시간은 안전율을 가장 편하게 배웁니다. 다음에 설비 가면은 이 안전율 수치 물어보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완전 헷갈린단 말이야. 저는 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전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주 세우려면 땅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땅을 파겠지. 하고 땅을 파고 얘를 어째요? 세우고 흙을 덮어야 돼. 근데 흙만 덮어버리면은 여기에 누가 작용할 때? 하중이 작용할 때 요 밑에가 약하니까 흙만 덮어버리면 얘 뭐 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 아래쪽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자, 뭐를 타설한다? 자, 요거 이름 뭐야, 요거? 전주죠. 전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어제다 지지물. 그리고 이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을 지지물의 기초 이렇게 올라. 그래서 설비기준 가면은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둬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뭐를 덮어야 돼요? 자, 흙을 덮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지지물의 기초가 요 하중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그럼 봐봐요. 평상시 하중이 자 100kg라고 가정합시다. 자, 평상시 하중이 100kg이야. 그러면 얘가 자 90kg 버티게 설계해놨어. 그럼 어떻게 되죠? 넘어가겠지. 자, 그러면 100이니까 딱 100만큼만 버티게 해놨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근데 임계점에 왔지. 여기서 하중이 좀만 더 작용하면 이어진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하중이 100이라서 자, 여기를 얼마에 버티겠다? 100만 버티겠다가 여름에 태풍 불어버렸어, 태풍. 그럼 전봇대가 뽑아져 날아가 버리겠네. 자, 그러면 태풍이 불 것까지 고려해서 자 200kg까지 버티겠다. 그럼 원래 얼마만 해도 돼요. 근데 얼마까지 해놨어요? 자, 몇 배 튼튼해요? 2배. 그럼 이런 경우가 안전율이 얼마다? 자, 2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300 버티게 하면 안전율이 3. 오케이? 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외워. 자, 앞으로 지지물 기초 안전율 얼마다? 2 이상이야. 자, 설비 벌써 한 문제 맞았네. 자, 앞으로 지지물 기초 안전율 얼마다? 2 이상. 딱 그렇게 정리를 하시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전력에 문제가 없으면. 자, 외우고 계시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봐봐요. 지지물을 세우고 있어요. 전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얘가 전선이다, 전선. 자, 이 전선을 당기는 힘이 뭐예요?
장력, 자, 몇 킬로다? 100kg. 지금 100kg 당기고 있어. 그럼 당겼을 때 얘가 끊어지면 돼, 안 돼? 자, 지가 버텨야 되는 하중이 뭐다? 인장하중 이렇게 보시면 돼, 인장하중. 그럼 평상시 장력이 100이라서, 자, 인장하중이 얼마가 되게? 100kg이 되게 전선을 제작을 해놨어. 근데 겨울 돼버렸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선이 수축하죠. 그럼 장력이 더 늘어나겠지. 그럼 끊어져 버리겠다. 그래서 겨울에 장력이 늘어날 것까지 고려해서, 자, 얘를 얼마까지 버티겠다? 자, 그럼 안전율이 얼마다?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봐보세요. 자, 방금 안전율이 얼마였죠? 어떻게 수익 나왔죠? 평상시 장력은 얼마인데? 100kg인데, 우리가 얼마까지 버티게 해놨어? 200까지 버티게 하니까 안전율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자, 요거 이름 뭐라고 방금? 자, 100은 평상시에 가해지는 뭐다? 장력. 200은 뭐야? 쥐가 버텨야 되는 인장, 하중, 요런 이야기. 우리 누구만 구하면 된다. 누구랑 자리 바꿔라. 그래서 자리 바꾸면은 장력은 인장, 하중 주어지면 물론 안전율로 나눈다. 좀 그런 이야기. 이해됐죠?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라. 좀 그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이제? W. 자, 책에 보니까 W가 전선에 뭐다? 자, 체크해봐. 합성하중. 전선의 합성하중이란 말은 뭔 말이냐? 전선로에 가해지는 하중이 한 개가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 하중을 합성을 해라, 이 말이야, 합성을.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자,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인데,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에는 전선에 자중 체크해봐요, 자중. 풍합의 원, 풍합하중. 빙설이 부착됐을 때 빙설하중. 자, 많이 들어봤죠? 아까도 얘기했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고. 그럼 앞으로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은 총 몇 개를 본다? 3개를 봐라, 지금 그런 이야기, 3개를.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게 전선인데, 전선이 이런 방향으로 설치됐다 가정해봐. 자, 이렇게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자중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당연히 중력 방향이지. 자, 얘가 뭐다? 자중. 자, WC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가 WC라고 돼 있나? 요 W라 돼 있죠? 뭐 상관없어요. 책마다 조금 표기가 달라. 우리는 WC로 가게. 자, 뭘로 간다? W가 뭡니까? 웨이트, 하중. 그 우리 보통 전선을 케이블이라 부르지, 케이블. 자, 케이블의 무게. 이런 이야기야. 자, 겨울에, 자, 뭐 쌓여요? 자, 빙설이야, 빙설. 자, 빙설하중도 어느 방향에 있어요? 자, 빙설하중이다. WI로 씁니다. 우리 얼음을 뭐라 한다? 아이스.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하중이에요? 수직 하중. 자,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앞으로 수직 하중은 누구와 누구다? 자중하고 빙설인데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대충 그림 보고 그냥 이해하고 끝내버려. 근데 이제 수평하중 중에 자, 여기 누구를 해놨어요? 풍합하중 체크해봐요. 앞으로 수평하중은 자, 무슨 하중을? 풍합하중을 수평하중으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자, 봐봐요. 전선여가 있네. 전선. 이걸로 손바닥 맞으면 진짜 아픈데. 자, 전선로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풍합하중은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해졌나요? 우리 설비 기준에는요, 두 가지로 보는 거야. 풍합하중을. 전선로가 지금 이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죠.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
이때 작용하는 하중, 또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거. 요 두 개 중에 큰 것만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수평. 이거 체크하지 말고 봐봐요. 수평종은 뭐라고 돼 있어? 수평행은 전선로와 직각 방향. 그러니까 이 전선이 설치되는 이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종하중, 직각으로 작용하면 횡하중.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지, 얘가. 그러면은 큰 것만 고려하니까 여러분들 얘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봐봐요. 수평하중에 누가 있어요? 풍합하중. 풍합하중은 누구만 고려해라?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보기에 답이 풍합하중이 나와야 되는데 풍합하중이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횡하중을 찾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횡하중을. 자, 풍합하중에 자 없다면 횡하중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전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자 직각 방향으로 자 뭐가 불어요? 자 바람이 분다고 가정하면, 자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뭐다? 자 풍합하중이고, 자 W에다가 우리 바람을 윈 들어간가요? 자 W자를 붙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 몇 개죠? 3개를 합쳐라. 그 합친 것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8T분의 W S제곱에서 이 W 자리에 집어넣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이해됐죠? 근데 솔직히 시험 보면요 3개를 다 주고 합성한 문제가 없어. 그냥 합성하중 얼마? 줘. 그럼 대입만 하면 돼. 자, 이해됐죠? 자, 요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그 보고 있는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합성하중 계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있어요? 계산 문제 없다고. 식만 찾아. 자, 합성하중 계산에서 고온계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저온계. 자, 봐봐요. 저온계부터 가봅시다. 그냥 북극지방이라고 예를 들어볼까? 자, 봐봐요. 북극지방에다가 전선 설치하면 누구 있어요? 자중. 북극지방에 눈 내리지? 뭐 또 있어요? 요즘은 눈 다 녹아버리죠? 그럼 이거 없네, 이제. 애매하네. 안 녹았다는 가정이네. 북극지방도 뭐는 불어요? 바람. 그럼 북극지방 결과적으로 몇 개를? 3개를 다 고려해야 돼. 자, 벡터 합이 어딘가? 대각선 길이네. 자, 요거 제곱, 제곱해서 더한다면 루트. 자, 그럼 합성하중은 식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자중 WC, 빙설하중 WI. 자, 제곱하고 풍합하중의 제곱.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저온계인데 고온계면 어떻게 되겠어? 열대지방이다. 예를 들어서. 자, 열대지방에 전선 설치하면 자중 있죠? 열대지방은 누가 안 와요? 그럼 얘 빼면 되잖아. 열대지방 바람은 불겠네. 그럼 결론은 요 두 개의 합이 된다. 자, 이해됐어요? 자, 뭔만 빼면 돼요? 요것만 빼면 답이지. 그럼 슉 구분할 것도 없지. 이해됐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빙설하중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KC 설비 기준 할 때도 배우겠지만, 실기에도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봐봐요. 지금 여기가 두께 몇 밀리야? 지금 뭔지 모르지만 두께 6mm, 비중 0.9가 우리 전력에서도 물어보고 설비 기준 가서 물어봐. 그리고 실기에 올라오면 한 번도 기출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올해 작년에 기출이 돼버렸어. 나는 학생들이 당연히 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어쩜 그렇게 필기 끝나고 실기 올라오면 필기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날까 몰라. 다 틀려버려, 다 틀려.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 실기 시험을 봐보잖아요. 갈수록 필기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실기 가가지고 맨날 실기 나왔던 기출문제만 떠들어보지 말고 필기 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자, 빙설, 하중. 자, 형광펜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빙설 하중을 설계할 때는, 자, 두께 몇 밀리다? 6mm. 자, 비중은 0.9의 빙설이 고르게 부착된 경우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얘네들이 전선인데, 봐봐요. 전선에 누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빙설. 저 그림은 옆으로 부착되어 있지. 그럼 앞으로 빙설 하중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착된 빙설을 요 표면에다가 고루고루 어진다 골고루 펼치란 말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 두께가 몇 미리 두께? 6mm 두께로 쌓이면서, 자, 이 빙설의 비중 있죠? 자, 얼마 정도로 설계한다? 0.9로 설계한다. 자, 몇 미리 두께로 쌓이면서? 6mm 두께로 쌓이면서, 자, 비중을 얼마로? 0.9로 보고 설계한다. 물의 비중이 얼마죠? 1이요. 근데 얘는 0.9죠? 그럼 가볍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솔로에 작용하는 하중 중에서 빙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알아먹었지? 일단 시험은, 자, 몇 미리다? 자, 그 다음에 얼마다? 0.9. 근데 얘는 비중 봐봐요. 단위가 없어. 그러니까 0.9만 쓰면 돼.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2차 갔을 때는, 자, 단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6은 생각이 났어, 6이. 뒤에다가 센치를 써야 될까, 미리를 써야 될까를 엄청 고민했대, 우리 학생들이. 뭐 썼을까요? 센치 쓴 사람이 90%야. 왜? 작년에 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어머, 이만큼 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미리는 아니지 않을까, 막 이랬다. 1년 평균치입니다. 알겠나요? 겨울만 따지 말고. 자, 반드시 몇 미리다? 자, 6mm 두께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니까 무슨 하중 나왔어요? 자, 풍압 하중도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풍압을 계산하는, 자, 요 실험식입니다. 실험식. 유도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계산 문제 없어요. 식만 외우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할 거. 여기 봐봐요. 여기 형광배치를 해보세요. 아까 제가 자중도 있고, 뭐뭐 있다? 빙설하중도 있고, 풍압하중도 있다겠죠? 자, 아무튼 철탑 설계할 때 가장 큰 하중이 누구다? 풍압하중이야, 풍압하중. 바람이 이렇게 작게 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태풍 불 때가 문제야, 태풍 불 때. 태풍 불면은 집도 날아가 버잖아요. 그렇잖아요. 철탑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철탑에 작용을 하중 중에서 가장 어쩐다? 큰 하중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철탑 설계할 때 가장 큰 하중 물어보면 답이 뭐다? 풍압하중. 근데 풍압하중이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뭐라 쓰라고? 아까 수평. 정확하게 20분 전에 이야기했어요. 20분 전에 한 거를 사실 20분도 안 됐어요. 자, 풍압하중에 답이 없으면 뭘로 답으로 간다? 수평. 자, 횡하중을 답으로 가라. 자, 고온계하고 뭘로 됐나요? 저온계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여러분들 고온계 저 교재 보니까 자, 식 어떻게 썼어요? 1000분의 K, P, D. 자, 얘는 뭐라 썼어요? 자, 1000분의 K, P. 차이가 뭐 있지? D냐, D 플러스 10이냐. 여기만 체크해봐요, 두 개. D냐, D 플러스 10이냐. 여러분들 공계는 빙설이 있어요 없어요? 전선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선의 지름을 뭘로 잡았다? D로. 근데 좋은계 같은 경우는 요 지름 얼마예요? D에 여기가 빙설이 부착이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몇 밀리죠? 6mm. 그럼 여기도 그러면 D 플러스 몇 밀리. 지금 요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풍압이 작용을 했을 때 지름 D만큼만 받는다. 얘는 풍압이 작용했을 때 D 플러스 얼마? 12 받는다. 그러면 식 바로 찾을 수 있지. 계산 문제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식을 이런 식으로 자꾸 끝내버리란 말이야. 자, D만큼 받을 거냐? 뒤에 위에 6mm, 아래 6mm, 몇 mm? 12mm 받을 거냐? 자, 그거 정리를 잘 하셔. 됐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요 P는 압력이에요. 뭐다? 압력. K는 뭐 전선의 표면계수로 표현하는데 자, 여기 봐봐요. 어제 우리가 배운 단선은 몇 가닥인가? 한 가닥. 표면이 매끄럽죠? 연선은 어쩌죠? 여러 가닥이죠? 표면이 어쩌죠? 울퉁불퉁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운 선이 받는 압력. 울퉁불퉁한 것이 받는 압력. 그때 적용하는 계수가 전선의 무슨 계수? 표면 계수. 그냥 참고로 알고 버려. 아셨죠? 왜 이참에 책을 다 버려버리지? 자, 전선의 뭐다? 실제 길이. 요것도 2차 가면은 자,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뭐 교재가 지금 결과식만 나와 있으니까 저도 결과만 쓰겠습니다만은 2차 대비해서 식을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그림 봅시다. 자, 지지점이 현재 몇 개죠? 2개. 전선은 약간 어째요? 처지게 설치하죠? 자, 여기 길이가 경과한 뭐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지지점 A하고 B 사이에 설치되는 요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는 식이야. 오케이? 그거 앞으로 실제 길이 뭘로 쓴다? L로 쓸 거야. 근데 요거 하기 전에요. 저 보니까 L 마이너스 뭐라 됐나요? 자, L에서 S를 뺐단 말은 뭔 말이에요? 요 실제 길이가 경관보다 얼마나 기냐 이 말 아닌가?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결과식 봐봐요. 뭐라 돼 있어요? 자, 3S분의 8D 제곱. 앞으로 전선의 실제 길이가 경관보다 얼마나 기냐 물어보면 자, 3S분의 얼마다? 8D 제곱만큼 자, 길다. 자, 실제 길이가 경관보다 얼마나 기냐 물어보면 3S분의 얼마다? 8D 제곱만큼 길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수성이도 군대 갔다 왔지? 아직 안 갔어? 못 갔어? 안 간 게 좋아. 다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갔다 오든가. 왜? 자, 시끄러. 자, 우리나라 분단돼 있죠? 야, 무슨 선이야? 그리고 요 뒤쪽 앞쪽에 비무장지대 있나요? 요 뭐라 부르죠? DMZ죠? DMZ 어디에 있어요? 자, 요거 잘 봐봐. 외울 때 자, 38선 오케이? DMZ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오케이? 자, 손 맨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왜 공부를 그렇게 자, 앞으로 실제 길이가 경관보다 얼마나 기냐 물어보면 38선 뭐다? DMZ만큼 길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쉽게 외워질 거야. 그래갖고 38선 DMZ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써버리냐? 자, 38선 DMZ 또 글씨수는 순서대로 써버리면 변해버리니까 지그작으로 쓰라. 지그작으로.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얘 봐보세요. 이 38선 DMZ가 이 길이가 보통 경관의 한 0.1% 정도 길어요. 자, 경관의 몇 프로 정도 길다? 요 숫자 물어보니까 정리 잘하고.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S가 아까 뭡니까? 경관. 자, D가 뭐죠?
그러면 경관 얼마, 2도 얼마 주어지면 대입하면 되지. 근데 혹시라도 2도가 안 주어지게 되면은, 자, D는 우리 아까 배웠던 8T분의 뭐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 알아먹었지? 자, 제가 1장 문제 안 푼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는 식만 대입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자, 실제 길이 L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L만 구하려면은 요 S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자, S 플러스 얼마다? 자, 3S분의 8D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두 개씩만 딱 정리를 하고 2차 대비하신다. 자, 됐죠? 자, 형광펜 딱 칠해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중앙점이 뭐 됐다. 자, 풀어줬을 때, 자, 2도를 갑니다. 요것도 2차 가면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는요, 여기 딱 결과만 보세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지점이 몇 개 나왔죠? 3개. 중앙점이 어디지? B점. 자, 경관 얼마? S로 서로 갖고. 여기 2도 보여요? 자, D1이고 여기도 뭐다? D1이야. 자, 조건이 뭐다? 경관 서로 같고 2도가 같은 조건에서 무슨 점이 풀어졌다? 중앙점이 풀어졌다. 그럼 중앙점이 풀어지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때 요 새로운 2도 하나 보이죠? 그럼 요 D2가 D1의 몇 배로 되냐?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형광펜. 자, 몇 배로 된다? 2배로 되더라. 그냥 2배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아까 왼쪽 식에서 요 실제 길을 구하는 식 어떻게 돼요? 아까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오케이? 자, 요 놈만 봐봐, 요 놈. 자, 요게 L1이에요. 자, 얘가 뭐다?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전선 길이가 서로 어쩔까? 같아요. 왜? 경관하고 2도만 같으면 실제 길이 같았죠. 자, 경관도 같고 뭣도 같아요. 2도 같으니까 얘가 L1이면 얘도 뭐야? L1. 풀어지게 되면 얘가 L2죠. 그럼 L1 몇 개를 더하면 돼? 2개. 자, 얼마다? 2 L1. 오케이? 자, L2는 자 2배의 L1. 그럼 여러분들이 L2를 계산할 때 봐봐요. L2라면은 경관 S는 얼마 들어가야 되나? 여가 L2죠. 얼마 들어가야 돼? ES 2도는 D2 L1에서 경관은 S D1. 오케이? 자, L2 구해봐요. 요 식에다 대비해보게. 자, S자리 얼마나? ES 3에다가 얼마? 자, 8에다가 D1 D2 D2 제곱 L2니까 자, 요놈은 2배의 자 L1. 자, 경관 S 3S 8 자 D1의 제곱. 자, 풀어내봐요. 자, ES에다가 2 또 곱해야 되죠. 자, 2에다가 3S 8 D1의 제곱. 자, 요거 서로 같죠. 오케이? 자, 3S 여기도 뭐야? 3S. 자, 여기 얼마요? 2분의 8이니까 4 D2의 제곱 28에 16 D1의 제곱 4로 나누면 D2 제곱은 4 D1의 제곱. 자, 4는 2제곱이죠? 2 D1의 제곱. 그럼 여기 제곱하고 제곱 띄워버리면 결국 D2는 2D1이네. D1에 몇 배로 된다? 2배. 저 과정을 2차 가면 식스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지금 몇 배로 된다? 2배. 그것만 기억하고 2차 가서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자, 무조건 몇 배로 된다? 2배 꼭 기억을 하셔라 이 말이야.
자, 전선에 뭐라 되어 있어요? 평균 높이. 요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봐보면은, 근데 제가 아까 요 지점 뭐라 했죠? 지지점. 그럼 요 높이는, 여러분들 전주 높이에요? 지지점 높이에요? 전주는 밑으로 더 박혀불잖아. 자, 얘가 무슨 점 높이? 자, H0라고 잡을게. 근데 지금 제목이 전선의 무슨 높이에요? 평균 높이야. 그러니까 요 지표면에서 요 전선 최저점에, 자, 요 높이의 평균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근데 이 평균값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 요 높이가 항상 정해져요, 변해요? 여름에는 처지니까 내려오고, 겨울에는 올라가고. 그럼 평균 내려면 1년 365일을 날마다 가서 재가지고 싹 더한 다음에 365로 나누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자, 대지로부터 전선 지지점까지, 전선 최저점까지 평균 높이는 여기 체크해봐요. 자, 2도를 몇 등분해서? 3등분해서, 자, 몇 분의 몇 되는 지점? 3분의 2 되는 지점을, 자, 전선의 뭘로? 평균 높이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야. 방금 2도를 몇 등분해라? 자, 어디가 2도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도죠. 자, 몇 등분해라? 3등분해서 몇 분의 몇? 3분의 1,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제 평균 높이가 되겠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이거 쉬워요. 예, 봐봐요. 우리는 H만 구해주면 되잖아, H. 자, 여기 무슨 높이야? 지점 높이에서 요 길이만 빼면 되죠? 요 길이가 2도의 몇이야? 그러면 식이 바로 하나 뽑아지네. 정의만 알면 되네. 자, 그럼 전선의 평균 높이는 자, 2도를 3등분해서 3분의 몇 되는 지점을, 2 되는 지점을, 자, 평균 높이로 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정리합시다.